2024년 고2 모의고사 10월 37번 우리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문제니까 당연히 문장 넣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 넣기에 단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금 however 밖에 없지만은 이 외에 선생님 막 박스 친 부분들 있지. 이게 어떤 연결성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 넣기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휘 문제도 조금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3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보면 배경 설명이다. 근데 배경 설명과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딱 던지지. C가 이제 첫 번째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쭉 펼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B까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를 딱 펼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부연으로서 마지막에 A에 붙이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자, 그럼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학 연구에 관해서 그 설명 이야기들은 are expected, 기대되어집니다. 자, 뭐 할 것으로? 아주 충실히 그 실험 데이터에 충실할 것으로, 아주 밀접하게 실험 데이터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대. 자, 그리고 또 뭐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느냐? 어떤 경험에 규칙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비출 것으로, 그걸 밝힐 것으로 기대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 연구다 했을 때 과학 연구에 쓰인 그런 설명 이야기들이 그 연구에 쓰인 설명 이야기들은 그냥 실험 데이터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험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성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딱 C로 가서 그러나 이거지. 자, 이러한 패러다임이 때때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 어떤 사실을 가리느냐? 이건 동격이지. 그 이론들이, 선생님이 여기 표시 안 했는데, 이게 바로 과학적 그 이야기지. 설명 이야기지. 이러한 설명 이야기들이 깊이 채워져 있다고. 뭐로? 창의적 요소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가립니다. 자, 이 창의적 요소가 뭐냐? 바로 연구 프로젝트의 어떤 구성, 그리고 증거의 해석을 형성하는 그러한 창의적 요소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가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실험 데이터에 충실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성만 어떤 과학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 창의적이라고 보통 생각 안 하기가 쉽잖아. 그런데 현실은 뭐냐? 이 과학 이론들이 뭐하다? 창의적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이 창의적 요소가. 이러한 창의적 요소가 뭘 하느냐?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한대. 그리고 그 증거의 해석을 형성한다라는 거야. 이런 창의적 요소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가리기 쉽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 연구에는 창의적 요소가 있다.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가 계속 이제 과학적 이제 연구. 아까 얘기한 설명 이야기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이론이 되겠고, 이 과학 이론이 바로 또 나오잖니. 이 과학적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 설명은 뭐다? 단지 사실들의 연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들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얘기야. 과학적인 연구, 그러니까 이론, 과학적 설명이. 그들은, 바로 이 과학적 설명들은, 자, 틀을 구성합니다. 자, 이 틀을, 자, 뭐를 위한 틀이냐?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성한다는 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의미 있는 설명, 뭐에 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관찰되어진 것에 어떤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성해 준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설명은
틀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어떤 틀. 자, 이 틀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성이지. 그러니까 이 틀하고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러한 구성인 거야. 그런데 그러한 구성은, 다른 말로 그러한 틀은 이끕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상상하도록 이끄네. 뭐를 상상하느냐?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종류의 주제 문제를 상상하도록 이끕니다. 뭐가? 바로 그러한 틀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과학적인 설명은 틀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이 틀은 어떻게 보면 그 구성인데 그러한 구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제 문제를 상상하도록 해준다는 거야. 창의적인 것들을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자, 문장 안 끝났지. 그 스토리라인이, 근데 어떤 스토리라인이? 그들이 어떤 고치 않은 영감을 주는 그 스토리라인.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봐야지. 그들이 바로 구성인 거야. 그 구성이 어떤 영감을 주게 되는 그 스토리라인은, 자, 그 구성이 영감을 줘서 나오게 되는 그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보면 그 과학적인 설명 라인이겠지?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어떤 특징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명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달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 그 과학 이론들이 창의적인 요소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창의적인 요소가 뭐냐? 이 과학 이론들이 틀을 만들어낸다는 거다. 그런데 이 틀이 영감을 줘서 나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인, 다른 말로 그 어떤 과학적인 설명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냐? 어떤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창의적 요소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부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의적 기억,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 이 과학적 상상력이 바로 그 이론들이 가지는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 그것들이 어떤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할 때, 그리고 모형과 그 다음에 해설 설명들을 단지 단순한 사실들로 취급할 때, 훨씬 심하게는 자, 어떤 사실? 모든 현실들을 포함하는 그런 사실들로 취급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창의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뜻이야.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주어진 모형의 한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주어진 모형의 한계를 볼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재 가능성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잠재 가능성이냐? 그것이 잘못 적용된 상황을 오해할 그 잠재 가능성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에서 만들어낸 모형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어떤 잘못 적용될 가능성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한대. 뭐 하지 않으면 어떤 이러한 창의적인 요소를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내는 주어진 모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형에도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창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과학 이론이 가지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 과학 이론이 잘못 적용되어졌을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지. 그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이론들에도 창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창의적인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가 과학 이론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실수도 하지 않고 보다 정확한 어떤 그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 요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자, 말이 좀 과학 얘기라서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찬찬하게 선생님이 이게 그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 이 관계 위주로 해서 따라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장 넣기 나오면 어떤 데 나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나 this paradigm 이런 부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 such
construction 이 부분 있지. 자, 바로 과학적 설명들이 틀을 구성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한 구성, 바로 이 부분, 이 문장 따로 빼놓고 이제 문장 넣기 이 부분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 어휘 문제 좀 조심한다 그러면 어휘 문제는 일단 너희가 이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어휘에 있어서 조심하는 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 연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험적인 데이터에 충실한다라는 것. 그 다음 C 쪽에서 우리가 조심한다는 건 때때로 이 패러다임이 conceal, 가린다는 거, 그 사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글쎄, 요런 부분. 그러니까 B 쪽으로 가가지고 틀을 구성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틀을 구성하느냐? 바로 consistent, 일관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할 때 이 consistent 이런 어휘 또 잘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 마지막에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그 기여를 소홀히 할 때, 무시할 때, 이렇게 neglect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모델의 어떤 한계에 눈멀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misunderstanding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